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실행하시고요. 여러분 교재는 69페이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찾기 참조함수. 네,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좀 앞에 놓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스 파일을 좀 열어야 되겠는데요. 파일 열기 하시는데 찾아보기 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위치 아시죠? 네. 여러분 다운로드 받은 곳에 소스 및 정답 출제 유형에 출제 유형 4번에 가셔가지고 함수라는 홀더에 가시면은 이번에는 유형사 찾기 및 참조 함수 문제. 네, 요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나요? 편집 사용 눌러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vlookup과 취조 함수 있는데 vlookup 함수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군요. 자, 많이 봤던 데이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데이터입니다. 자, 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름이 홍길동인 학생의 수학 점수를 여기다 구해봐라. 네, 이름이 홍길동인 사람의 수학 점수를 여기다 찾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찾기 함수라는 건 뭘 찾아낸다는 뜻인데요. 뭐 이런 경우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쓸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 예제가 이래니까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vlookup 함수의 기능을 한번 보세요. 지정된 셀 범위의 왼쪽 첫 번째 열에서 특정 값을 찾아 지정한 열과 같은 행에 위치한 값을 표시하는 함수이다. 자, 한번 이 기능을 한번 여기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정된 셀 범위의 왼쪽 첫 번째 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홍길동 학생의 수학 점수를 찾는데 우리가 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정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정한 지금 빨갛게 테두리한 부분을 우리가 지정을 할 건데 그걸 이제 셀의 범위로 지정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정된 셀 범위의 왼쪽 첫 번째 열이면 여기선 이름이 되겠죠. 요 이름에서 홍길동을 찾아라 이거예요. 홍길동이 여기다 하는 걸 위에서 딱 찾을 거예요. 네, 첫 번째 열에서 특정 값을 찾아서 지정한 열과 같은 행. 자, 지정한 열이 지금 여기 이름인데 이것과 같은 행이면 여기 4번 행이 되죠. 요 4번 행에 있는 국어 점수를 찾든지 영어 점수를 찾든지 수학 점수를 찾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수학 점수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행. 예, 수학 점수는 네 번째 열에 있다 해가지고 네 번째 열의 값을 찾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형식을 보시면 vlookup의 기본 형식은 recall vlookup 가로 열고 찾을 값. 찾을 값은 누가 될까요? 홍길동. 찾을 값 홍길동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셀 범위. 셀 범위는 아까 여기야. 이 자리가 셀 범위로 들어갈 거고요. 콤마 열 번호는 수학 점수가 여기서부터 1, 2, 3, 4 해가지고 열 번호는 4열이다라는 번호를 입력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는 방법은
홍길동과 일치한 걸 찾아라. 유사값을 찾아라 라가 있어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일치값을 선택할 거예요. 일치한 값을 찾겠다. 인수가 꽤 많네요. 찾을 값, 범위, 열번호, 방법 이렇게 인수 4개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인수가 4개 들어가지만 이 브이로그 함수가 뭐 찾는 데서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예요. 자, 한번 거기에서 지금 함수식 넣은 걸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수식 입력줄 여기 클릭해 보세요. 네,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딱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리콜 VL까지만 VL까지만 입력하시고요. VLOOKUP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VLOOKUP하고 가로가 딱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V라는 건요 버티칼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찾는다는 뜻이에요. VLOOKUP. 자, 그래서 VLOOKUP 가로 여시면 여기 첫 번째 인수 도움말은 lookup value. lookup은 찾는데 value 값 찾는 값은 홍길동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홍길동을 여기다 직접 입력해 줘도 되지만 여기에 홍길동이 입력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 클릭해 줘도 돼요. 네. 홍길동이 입력된 셀을 그냥 클릭해도 됩니다. 만약에 수식 내에다 홍길동을 입력하려면 문자 값을 큰 따옴표 찍고 홍길동 큰 따옴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희는 B사로 해볼게요. 콤마. 자, 두 번째 인수 도움말 보시면 테이블 어레이.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어레이는 렌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VLOOKUP은 어떤 표의 범위를 주어야 돼요. 그것이 아까 기능에서 지정된 셀의 범위입니다. 이 지정된 셀의 범위가 여기서 테이블 어레이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줘야 돼. 이름부터 해가지고 수학 점수를 찾는 거니까 최소한 수학 점수까지는 줘야 되겠죠. 평균까지 주어도 상관없어요. 옆으로 더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학 점수를 범위 테이블 어레이에서 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범위를 주실 때 번호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왜 절대로란 말이 왜 필요하냐? 아까 기능에서 말했듯이 이 VLOOKUP이라는 함수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위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게 되면은 번호에서 홍길동을 찾으려고 그래. 못 찾아요. 그렇게 찾으면. 그래서 VLOOKUP의 이 VLOOKUP 함수를 줄 때 이 두 번째에 있는 테이블 어레이는 이 범위의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름이면 이름부터 범위를 준다는 거. 이 앞에서부터 주면 안 돼요. 또는 국어부터 줘도 안 되겠죠. 항상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는 값을 찾는 게 VLOOKUP이에요. 그래서 범위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름부터 이렇게 수학 점수까지만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콤마 찍어보세요. 자, 밑에 세 번째 인수는 콜이 컬럼 인덱스 넘버. 그래서 이게 아까 거기 찾을 형식에 열 번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예, 컬럼이 열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A, B, C, D 이런 거 있죠? 이걸 열 번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열 번호가 컬럼 번호예요. 컬럼 번호. 예, 컬럼.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서 찾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이 몇 번째냐면은 이름으로부터 둘, 셋, 네 번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4. 네 번째 열이다. 이 4를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범위의 첫 번째 열이 1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4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콤마 찍으시면 마지막으로 찾을 방법. 유사하게 일치한 것을 찾을 거냐, 정확히 일치한 걸 찾을 거냐. 홍길동은요, 이게 텍스트이기 때문에 홍길동하고 정확히 일치한 걸 찾아야죠. 그래서 펄스,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펄스는 거짓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거짓은 0을 넣어도 되고 펄스를 입력해도 됩니다. 숫자로 입력할 때는 펄스 대신에 0 입력하시면 돼요. 0. true는 1. 네, true는 1. 펄스는 0과 같습니다. 네, 0과 1. 네, 다 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수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면 펄스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사일치하고 정확일치가 이제 요 예제에서는 좀 그런데 제가 이 유사일치 쓰는 경우를 제가 여기서 예제를 금방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3이지만 여기서 정확히 일치는 펄스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이렇게 도움말을 다 넣어놨습니다. 유사,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 숫자 0과 같다 하는 거 알아주시고 가로 닫고 입력을 완료해 보세요. 엔터 쳐도 되죠? 그러면 홍길동의 수학 점수가 100이다 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겁니다. 100이다. 뭐 이거 찾아내려고 이렇게 브이로그 이렇게 어려운 이걸 꼭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왠지 예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뭔가요? 이 브이로그를 꼭 배워야 되겠다는 의욕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브이로그는 이게 아니라 제가 유사일치를 넣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걸 차라리 이걸 문제로 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평가라는 걸 한번 넣어볼까요? 평균 옆에다가 평가 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요 평가를 한번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한번 넣어드려 볼게요.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90 평균이 90 이상이면 90 이상은 우수. 우수 하지 말고 수로 할까요? 수. 여러분 수미양가 아시죠? 그 수. 수. 그리고 이제 80 이상은 우. 70 이상은 미. 요즘도 초등학생들 이런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참 옛날 사람들만 이런 게 했군요. 수미 양. 그리고 나머지는 가. 수미양가.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받았어요? 네. 예, 옛날 사람들이네 전부 다. 저희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방학 때 통지표를 딱 들고 양양양양양 이렇게 있으면 이놈의 통지표를 없애버려야 되나 어때야 되나. 네, 우리 수수수수수 막 우만 있어도 뭐 괜찮죠, 그죠? 예, 미까지도 뭐 괜찮아요. 미도 잘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잘하는 애들은 우수수수. 이제 뭐 양, 가 막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가방 어디에다가 숨겨놨다가 이제 아버지 도장 몰래 꺼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갖다 주면 됩니다. 자, 수미양가. 뭐
이런 평가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평가 제도가 메모 표시. 네. 자, 어쨌든 수미양과 만약에 평가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5단계 평가인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5단계 평가를 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if를 쓴다고 하면요. 5개 중에서 한 값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니콜 if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 수, 또 if 80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 우, 또 if 70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 미, 또 if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고 양,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값을 가. 자, 보세요. if를 4번 쓰거든요. if 4번 쓰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길어집니다. 이 2%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 수식을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vlookup은 딱 4가지 인수 한 번만 주면 돼요. vlookup을 4번 쓰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수식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평가, 마우스로 여기 평가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리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리콜 VL, 네, VL 하면 vlookup 보이시죠? 네, vlookup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조금 전에 한번 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해집니다. lookup 밸류가 뭐냐? 찾을 값, 뭘 찾을 거냐? 요거 찾아야지. 요거 80점. 예. 마우스로 80점 클릭합니다. 80. 그래서 이거 맞나? 콤마. 죄송합니다. 네. 자, ESC. 표를 안 만들어 놨어요. 네. 이걸 표로 만들어 놔야 돼. 자, 요거는 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옆에 K열에다가 표를 하나 만들어야지. 자, 점수. 네, K열에다가 점수. 자, 점수 해놓고 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네, 옆에다 평가 해가지고 60점 미만은 가입니다. 가,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미, 우, 수. 그렇죠. 네, 이런 표가 필요해요. 네, 이런 표가. 그러니까 이 표 만드는 건 간단하거든요. 수식에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 표를 한쪽에 만들어 놓고 좀 이따 수식 만들고 나서 이거 숨겨버리면 안 보여요. 이게 지저분한 표가 안 보이게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표는요, 나중에 vlookup하고 연결이 되면 60 이하는 가, 70 이하는 양, 80 이하는 미, 90 이하는 우, 90 이상은 수 이렇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수식 입력줄을 여기 클릭하시고요. 다시 자, 평가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 표가 뭐냐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값을 찾는 vlookup을 이용해서 여기서 평가를 찾아낼 거예요. 자, 수식 입력줄 G2셀 여기 평가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 클릭하세요. 수식 입력줄 다시 클릭한 다음에 리콜 VL 자, vlookup 이제 더블 클릭합니다. 이제 찾을 값 김대한의 평균을 찾아라 이거예요. 80을 클릭. 그 다음에 콤마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서 찾으라.
우리가 방금 만든 표 여기를 범위로 줘요. 그런데 이걸 복사할 거기 때문에 F4를 꼭 눌러주세요. 복사를 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F4를 누르면 여러분 이 범위가 이렇게 절대참조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나요? 네. 그래서 VLOOKUP 함수의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는 거의 다 복사해서 사용한다. 그럼 무조건 절대참조가 있어야 돼. 절대참조 안 하면 복사했을 때 다 틀려요. 복사하면. 요 하나는 맞아. 김대한이는 맞지만 다른 사람 거 복사하면서 다 틀려져요. 그래서 테이블 어레이는 절대참조로 항상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자,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컬럼 인덱스 넘버. 자, 이 표에서 우리는 평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2니까 여기가 2가 되겠습니다. 컬럼 인덱스 넘버는 2번, 콤마.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은 유사일치예요. 아까 이 어레이에서 홍길동을 찾을 때는 정확히 홍길동과 일치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에서 점수를 찾을 때는 예를 들어서 68을 찾는다. 80은 정확히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여기 김대한의 평균 점수 80은 정확한 값이 있지만 이민국은 68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68이 이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럴 때는 유사일치를 쓰는 거예요. 얼마 이하 이상을 적용하려면 유사일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사일치니까 뭐예요? true. 1번이나 아니면 true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true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true 더블 클릭하시고 유사일치. 저는 1번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네, 여기 김대한은 우가 맞죠? 아까 80 이상은 우라고 그랬어요. 자, 채우기핸들 밑으로 강호동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미양가 나왔습니다. 이민국은 양인데 왜 양이냐? 여기 지금 60점 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양이죠. 그 다음에 홍길동은 90점이에요. 수. 아까 90 이상은 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재석도 수. 그 다음에 강호동은 83이니까 83이니까 80 이상은 우. 정확히 맞았죠.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말이죠. 이 수식이 결코 길지 않아요. 이렇게 짧습니다. 이 짧은 수식 하나 넣어가지고 학생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평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야 이 브이로그 왠지 중요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요 예제 여기서 홍길동의 수학 점수를 구하라. 요거 하나 구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하려고 꼭 이런 함수를 써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 이거죠. 예제를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K하고 L은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오른쪽 버튼 숨기기 해요. 숨겨놔도 이 수식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우지만 않으면 숨겨놔도 상관없습니다. 감쪽같죠 이렇게. 야,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지? 네, 브이로그 함수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 K하고 L이 어디 갔지? 여기 숨겨놨구나. 이렇게 범위 주고 J하고 M을 범위 주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표가 이게 왜 자꾸 이러지? 네,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숨겨놨다가 다시 고칠 때는 보게끔 할 수 있어요. 숨기기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를 만약에 true로 안 하고 펄스 아까 홍길동의 수학 점수 구하는 것처럼 여기를 0으로 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김대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쭉 복사해 보면 김대한하고 홍길동은 80점, 90점 딱 일치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구하지만 68점 값이 없다. 97점 값이 없다. 83점 값이 없다. 일치하는 값 없다라는 뜻입니다. NA. 일치하는 값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Vlookup 맨 뒤에 있는 인수인 방법, 이 방법이 1인 경우와 0인 경우, 즉 true인 경우하고 false인 경우의 차이는 뭐냐? 표가 말이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무조건 인수를 유사값 1로 줘야 돼요. 표가 이렇게 생겼다 1. 표가 이렇게 여기를 범위 주고 이름을 찾는다. 찾는 값이 문자다. 그러면 0.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돼. 문자는 유사하는 값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 아까 여기서 이제 홍길동의 수학점수 100 할 때 펄스를 주었으니까 금방 찾았죠. 1, true를 주면은 홍길동의 수학점수가 아까 100이었는데 지금은 국어점수를 찾았네. 80.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는 이 방법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틀리면 다른 값을 찾아요. 그래서 찾는 값이 문자면 일치하는 값, 찾는 값이 숫자이면은 유사값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Vlookup은요, 바로 이러한 다수의 조건이 필요한 경우, 다수의 조건 때문에 2%는 너무 수식이 복잡해질 것 같다. 여러분, if는요, 최대 8개까지밖에 못 써요. 중첩 if가 if를 8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조건은 9개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것은 if로 해결은 됩니다. 근데 너무 길다는 거죠. if, 또 if, 또 if, 또 if. if 3번만 써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8개를 쓴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표는 어때요? 표 밑으로 8개 넣는 건 일도 아니죠. 예, 표는 딱 눈에 직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표를 딱 만들어 놓고 찾게 하는 거. 이게 뭐다? Vlookup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표를 이렇게 안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아까는 점수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찾으면 되거든요. 지금은 점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가로로 가면서 찾아야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함수가 여기서는 밑으로 가면서 찾는 함수는 무슨 함수였어요? 예, Vlookup. Vlookup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찾는 함수는 HLookup을 씁니다. HLookup, Horizontal Lookup. HLookup. 근데 시험에 ITQ 엑셀 시험에서 이상하게 요건 잘 안 내요. 요건 잘 안 내고 Vlookup만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알긴 알아야 돼요. 모든 사용법이 똑같아. 똑같은데 가로로 가면서 찾아야 되게끔 표가 구성되어 있다? 그럼 HLookup으로 V자를 H자로만 바꾸기만 하면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룩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Vlookup, HLookup을. 시험에서는 Vlookup을 집중적으로 낸다. 방법은 똑같다. 자, 밑에 취즈 함수는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그 위크데이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기능을 볼까요? 인수 목록에서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예, 그래서 형식은 리콜 치즈 가로 열고 값을 골라낼 위치 또는 번호에다가 값1, 값2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뭐냐면은 지금 예제가 요런 예제가 입력이 돼 있는데 이 예제를 가지고 뭘 구했냐면은 체력 등급이 3등급이면 체력 보강이고 1등급이면 우수 체력이고 2등급이면 기본 체력이라고 여기다가 구분해라는 거예요. 여기 등급을 여기다 써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구분에다가 그거를 출력하는 것을 이 취즈 함수로 1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이면 우수 체력, 2이면 기본 체력, 3이면 체력 보강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2 셀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리콜 CH55 예, 5 하나만 CH5까지만 입력하면 치즈 보이시죠? 더블 클릭. 우리가 저기 앞에서 며칠 전에 여기 인덱스 넘버를 위크데이를 썼었어요. 그때는. 네, 오늘은 위크데이 필요 없고 이 체력 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 B2 클릭하면 돼요. B2가 인덱스 넘버예요. 지금 김대한은 3이죠. 거기 클릭하셨으면 콤마 찍어요. 그 다음에 밸류 1, 밸류 2, 밸류 3을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1이라는 뭐냐? 값이 1일 때. 자, 쌍따옴표 찍고 우수 체력. 예, 우수 체력. 쌍따옴표 찍고 콤마 또 2면 밸류 2 값. 큰 쌍따옴표 찍고 기본 체력. 쌍따옴표 또 콤마 3이었을 때 체력 보강 체력 보강 쌍따옴표 찍고 가로 닫고 엔터 해보실까요? 네, 김대한 체력 보강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복사해 보세요. 우수 체력, 기본 체력 이런 걸 출력한다.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런 거 구할 때 치즈 함수 쓰면 편리합니다.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4면 뭐. 그래서 위크데이 그때 써가지고 1이면 월요일, 2이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 했었죠. 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그러면 이제 예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저장 안 해도 되고요. 네, 파일 열기. 찾아보기 가셔가지고 아까 여러분이 열었던 그 위치가 열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 열기 네 편집 사용 이 함수 또 대단한 함수들이에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sum, daverage, dmax, dcount와 dcounta가 있네요. dcount도 있고 ta도 있고 그래요. 자, 4개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시험에 이게 4개가 자주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 함수의 이름을 보면요. 앞에서 배웠던 함수 앞에 d가 붙은 거예요. sum 앞에 d, average 앞에 d, max 앞에 d, count 앞에 d. 예. 앞에서 우리 통계 함수에서 배웠던 그 함수 앞에 d가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dsum을 설명을 한번 보시죠. 기능. 요 dsum을 알면 나머지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 기본 형식이라고 그러죠.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자, sum을 하는데 기능을 보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 등의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무슨 함수가 떠올라요? 조건에 맞는 합계 우리 이미 해봤는데 썸이 들어가는 함수 하나 더 배웠었죠. 썸이프,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다라고 썸이프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썸이프 정말 많이 쓰는 함수거든요. 계정과목별 합계, 품목별 합계, 거래처별 합계 정말 많이 쓰입니다. 똑같아요. 뭐가? 뒷썸이. 썸이프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예. 그런데 썸이프보다 다른 점이 뭐냐? 썸이프는 조건을 수식에다 놓잖아요. 이거는 조건을 셀에다 넣어요. 이 워크시트 안에다가. 그게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장점이길래 이 뒷썸을 만들었을까? 조건을 여기 워크시트 안에다 만들기 때문에 만들기가 편하다고 그럴까요? 복잡한 조건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썸이프에서는 조건을 만들기가 복잡한 조건은 잘 못 만듭니다. 썸이프에다가. 예. 그러니까 거래처가 만약에 양평수산이다. 그러면 양평수산 이런 거래처 간단하잖아요. 양평수산과 같은 거를 더해라. 또 계정과목이 복리후생비와 같은 걸 더해라. 이렇게 간단한 조건은 썸이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대개 일상 업무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조건이 그렇게 다중화되어 있는 조건이 별로 없어. 그런데 뒷썸은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조건이 아주 다중화시킬 수가 있어요. 양평수산, 이천수산, 용인수산 이렇게 쭉 조건을 막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재밌습니다. 조건 주기가 편하다. 자, 그러면 자, 기본 형식 보세요. 나머지 뒤에 D-average, D-max, D-counter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 뒷썸이라든가 이 함수 이름 주신 다음에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위에 있는 데이터 전부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필드 몇 번째 열이냐 이겁니다. 1, 2, 3, 4 이게 몇 번째 열이냐. vlookup의 열번호나 마찬가지예요. 열의 위치.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아까 제가 조건을 워크시트에다 만든다고 그랬죠. 조건 만들어놓은 범위. 아까 vlookup에서도 테이블 어레이를 표에다 워크시트에 만들어 놨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여기다 어디엔가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조건의 범위입니다. 자, 뒷썸의 기능이나 형식이나 그 옆에 페이지 보세요. 71페이지에 D-average 형식이나 자, D-average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필드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그 다음에 그 밑에 D-max의 형식 보세요.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범위 또 그 밑에 D-counter의 형식 보세요. D-counter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범위 똑같죠? 그래서 요 뒷썸 하나를 알면 나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에버레이지는 평균이요, 맥스는 최대값이요, 카운터는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복잡해지면 이걸 쓰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게 뭔가요? 문제를 사용해야. 자, 학년이 저학년인 학생들의 총점 합계를 계산해라. 학년이 저학년. 네. 그러니까 저학년이 지금 여기저기 있어요. 한 세 군데 보이는데 이 총점의 합계를 구하라 이거예요. 저학년의 총점의 합계가 몇 점인지 여기다 구하라. 이거 정도는 그냥 썸이프로 그냥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뒷썸으로 하라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려면은 여기다가 조건을 뒷썸은 조건을 워크시트에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저는
J에다 만들겠습니다. J1에다가 학년 그 밑에다가 저학년 이렇게 하면 조건이 된 거예요. 학년이 저학년인 것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학년 밑에 저학년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여기. 네. 우리 또 ITQ 시험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이 만들어져 있는 건 이걸 이용해라라고 시험에 꼭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왜 그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면 원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우연히 첫 번째 데이터가 저학년인 것이죠. 만약에 김대한이가 고학년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조건을 못 만들어요. 이어져야 돼요, 조건이. 네, 조건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5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A5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네, A5. 요거하고 네. 그렇게 못 만들어요. 예.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필드명, 항목이라고 하는데 필드명과 내가 찾으려는 그 조건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여기다 학년 넣어놓고 요만큼에다 저학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ITQ 시험에서는 꼭 여기다가 기존에 입력된 걸 사용해라. 아마 채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채점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좀 왜 그렇게 내는지. 왜냐하면 데이터가 항상 첫 번째 데이터가 이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할 때는 이렇게 따로 만들으세요. 따로 만들으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에서는 따로 어느 셀에다가 조건을 만들어라 하고 딱 지정해 줍니다. 이것이 사실 원칙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자, 만들어 놨습니다. 학년이 저학년이다. 네. 그러면 이제 셀 포인터 여기다 놓고요. 이걸 조건으로 주면서 뒷섬으로 저학년의 이 총점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겠습니다. 자, 셀 포인터 F7에다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니콜 DS 하면 세 번째 뒷섬 보이실 거예요. 더블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인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위에 있는 표 전부 주면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위에 있는 표 전부 다 위에 표가 어디 있든 간에 그 표 전부 주시면 돼. 그런데 빼야 되는 게 뭐냐? 만약에 밑에 이런 게 있다. 아니면 평균, 합계 뭐 밑에 있다. 이런 건 빼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하고 그 실제 데이터 전부를 주시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뭐 합계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통계량은 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줬고요. 데이터베이스 콤마 찍고 이제 필드는 뭐냐? 지금 총점의 합계를 구하는데 우리가 VLOOKUP에서는 꼭 이걸 숫자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숫자로도 줄 수 있어. 1, 2, 3, 4, 5, 6이 되죠. 총점 6 주어도 되고. 여러분은 6 주어보세요. 저는 여기 총점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F1. 네. 여러분도 뭐 6으로 하고 싶은 한 분은 6으로도 한번 해보고 저처럼 여기 총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 VLOOKUP에서는 이게 안 통해요. 예, 그냥 숫자로만 줘야 됩니다. 콤마. 마지막 인수가 크리테리어. 크리테리어가 조건이에요. 조건을 만들어 놨죠? 아까 여기 이렇게 범위 주는 거예요. 예, 조건을 만들어 놓은 자리. 됐습니다. 이제 가로 닫고 입력 엔터 치면은 780 나오죠? 780. 근데 이걸 꼭 뒷섬을 이렇게 뒷섬을 쓰면 옆에 조건 만들어야지.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조건이 복잡하면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식에다 조건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 정도 조건은 아주 간단한 기초 조건이에요. 그건 저 같으면은 뭐로 한다? 그냥 썸리프로 한다. 여러분 썸리프 복습해 봅시다. 요 밑에다가 썸리프를 이용해서 저학년인 학생의 총점의 합계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780 밑에 여기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리콜 SU SU 하면 썸리프 네 번째 보이죠? 더블 클릭. 자, 렌지 기억나시나요? 렌지는 데이터의 범위였어요. 우리 아까 뒷섬의 그 데이터 범위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쫙 범위 주세요. 이렇게 위에 A1부터 렌지 이게 딱 렌지는 여기만 범위 주는구나. 조건을 검색할 범위 여기를 범위 주세요. A열만 A1부터 A6까지 이렇게 A열만 줍니다. 렌지가 콤마 크리테리어가 뭐예요? 저학년이죠. 저학년. 그러면 여기다가 큰 따옴표 찍고 저학년 입력해. 저학년. 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콤마 썸렌지 여기 총점에서 더해야죠. 총점을 이렇게 범위를 줘요. F1부터 F6 이거 기억나시나요? 앞에 렌지와 뒤에 썸렌지는 항상 대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가로 닫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780 똑같죠. 만약에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돼. 옆에다가 저학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수식 중에 이 저학년을 지우고 그 조건을 지우고 여기를 클릭해 주면 되지. 28이라고 하는 위치를 그렇게 해도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여기다 저학년 넣었었죠? 근데 여기 저학년을 여기다 입력하고서 조건을 이렇게 저학년 28로 해줘도 780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조건은 썸리프로 해결이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뒷섬이라는 것은 조건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는 경우에 더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학년이고 이름이 아니 저학년이고 수학 점수가 저학년 80점 100점 수학 점수가 크거나 같다 90점. 조건이 이렇다면은 이거는 썸리프로 이건 저학년 요거 하나는 되는데 저학년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이거 썸리프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뒷섬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조건은 이렇게 주면 돼요. 학년 저학년 수학 점수는 90점 이상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총점을 여기다 한번 구해보겠다. 여기다 한번 구해볼까요? 그거는 여기다가 자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리콜 D S 해보세요. 그러면 뒷섬 보이시죠? 더블 클릭. 자 데이터베이스 항상 똑같아요. A1부터 F6까지 드래그 해주시고요. 콤마 필드가 총점을 구할 거란 말이죠. 마우스로 여기 F1을 클릭해줘요.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이 이거란 말이죠. 여기 네 학년은 저학년이고 수학 점수는 90점 이상인 학생
됐습니다. 입력 완료에 보면 290 나와요. 왜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요 학생 한 명밖에 없어요. 유재석. 유재석의 점수밖에 안 거예요. 290점이다. 이 조건을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여러분이 ITQ 엑셀 시험에 보니까 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sum daverage 이거하고 통하는 게 또 하나 뭐냐면 고급 필터가 나오거든요. 시험에 고급 필터. 여러분 고급 필터에서는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요 조건 주는 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조건 주는 것이 고급 필터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뒤에서 이제 고급 필터 배울 텐데 그 조건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 썸if나 dsum을 쓰는데 썸if는 대개 조건이 간단하고 쉬운 거 썸if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조건이 이렇게 다중이고 복잡한 것은 dsum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는 아주 복잡한 별의별 조건까지 다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건 만드는 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문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옆에 D-average 한번 가봅시다. D-average. 자, D-average도 이건네요. 저학년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해라. 네, 너무 시시하죠. 이거는 똑같은데 함수만 바꿔주면 돼요. 자,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리콜 DA 해볼까요? DA 하면 D-average가 세 번째 보입니다. 더블 클릭. 자, 데이터베이스 똑같아요. 전부 위에 A1부터 네, F6까지 범위 주시고 콤마 필드 이번에도 똑같아요. 총점의 평균이니까 F1 클릭하시고 콤마 조건 아차 안 만들었는데 저 ITQ 엑셀 시험은 항상 이 표에 들어있는 걸 이용하라고 그래요. 네, 그게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학년 저학년 여기 만들어져 있어 이미. 예.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조건을 그냥 이용하겠습니다. 입력 완료 하면은 260점이 평균이에요. 저학년의 평균은 260. 그 다음에 Dmax로 넘어가 볼게요. Dmax. 자, 저학년 학생의 총점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냐? 똑같아요. 방법이. 자,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리콜 DM 해볼까요? 그러면 Dmax 보입니다.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똑같아요. A1부터 F6, 콤마 필드 총점 F1 찍어주시고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학년이 저학년 A1부터 A2까지 범위 주세요. A1부터 A2 입력 완료 하면은 최대값은 290이래요. 저학년의 총점의 최대값은 290이다. 다음에 D카운터로 가보겠습니다. D카운터 네 번째. 자,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다른가 봐요. D카운터는 문제가 자, 어떤 건가요? 저학년 학생 중에서 평가가 우수인 학생의 인원수를 구하라. 요거 우수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저학년 중에서. 자, 그러면 셀 포인터 여기다 두시고 G7에다가 셀 포인터 주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합니다. 리콜 DC 하시면 자, D카운트가 있고 D카운터 TA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요. 숫자의 데이터를 세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요. 숫자나 문자나 다 세는 겁니다. 지금은 평가가 우수인 학생을 세야 되니까 데이터 자체가 우수가 문자죠. 그러니까 위에 거로는 못 세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D카운터를 씁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똑같아요. A1부터 G6, 콤마
필드 똑같아요. 평가. 이번에는 아까는 총점이었군요. 이번에는 지원, 평가, 콤마, 조건 여기 왼쪽에 A1부터 A2 저학년이 조건이 이 자리입니다. 예, A1부터 A2. 자, 입력 완료 하시면 2명이 우수다 이거예요. 저학년의 우수는 2명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D 들어가는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사용하는 형식이 다 똑같아요. 하나 알면 다 하는 거예요. 이 함수의 매력은 조건이 다중화되어 있고 복잡한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별해서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강력한 함수인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지금 함수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다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굉장히 복잡한 조건 하에서 어떤 대량의 데이터에서 통계를 구한다. 그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나 최대값이나 최소값 이런 것들을 다 복잡한 조건에 해당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말이죠. 함수를 지금 30개 넘게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이걸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자, 10분간. 네, 너무나 앞 시간이 길었나 봐요. 네. 네, 10분간 쉬세요. 30분부터 하겠습니다.